애플의 김구륜 크리에이티브이십니다. 자, 어떤 강연 해주실지 정말 많은 기대가 됐는데요. 일단 DC 코믹스의 둠 패트롤, 아마존 헌터스, 황금 나침반, 맨인 블랙, 도금 시대와 같은 유명 프로그램의 메인 타이틀 시퀀스를 제작한 애니메이션 팀의 멤버이자 또 작년 HBO 드라마 The Last of Earth의 3D 아티스트로 참여를 하신 바 있습니다. 에미상 메인 타이틀 디자인 부문 수상에 기여한 바 있는 김구륜 크리에이티브. 자, 오늘 주제는요, 모션 그래픽 디자인 게임, 꿈을 이루는 공략집 인간 vs AI 모션, 네, AI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오늘 강연을 통해 어떤 말씀을 해주실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제가 커피 브레이크 때 살짝 여쭤봤거든요. 이번 강연은 편하게 촬영도 가능하다고 하셨으니까요. 네, 감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구륜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모션 그래픽 디자이너 김구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 이름이 굉장히 특이하죠. 김구륜이라는 이름인데 이게 그림을 잘 그린다는 옛날 고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그림을 잘 그리는 친구가 있다 그럼 너 그륜이다 이렇게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자, 오늘 저는 이 엄청난 무대에 또 제가 이제 최대한 좋은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 아주 특별한 발표를 준비했는데요. 바로 이번 이벤트를 위해서 아주 특별한 게임을 제작했습니다. 자, 이 게임은 그냥 게임이 아니라 제 인생의 여정을 담은 아주 재미난 이 이벤트만을 위한 게임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이 게임 속으로 들어가서 저의 여정을 같이 탐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바탕화면에 보이시는 모션 그래픽 게임을 클릭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게임 인트로가 나오게 되는데요. 자, 게임 인설트 코인에 맞게 동전을 넣고 그리고 스타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니 해도 게임의 시작은 캐릭터 선택인데요. 자, 이 세 가지 캐릭터 중에 저는 가장 왼쪽에 있는 캐릭터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창이 이제 게임에 있는 이런 상태 표시 창 같은 건데 이 오른쪽에 보면 LV라고 이제 레벨이 표시가 돼 있죠. 여기서 이제 레벨은 제 인생의 나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제가 25살 때부터 이 이야기는 시작되고요. 여기 STR은 스트렝스이라고 제가 그 당시에 이제 기술적 디자인 기술이 어느 정도 잘했는지, 디펜스 두 번째는 제 멘탈이 얼마나 강했는지, 그리고 인텔리전트는 제가 얼마나 똑똑했는지, 그리고 스피드는 작업 속도가 얼마나 빨랐는지를 의미합니다. 이때 당시는 이렇게 기술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멘탈 하나는 정말 강했고 지식이 많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작업 속도는 정말 빨랐습니다. 자, 이 게임의 시작은 바로 태초 마을인 한성대학교부터 시작합니다. 제가 이제 한성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저는 김지영 교수님 밑에 조교 활동을 했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조교실이 학교에 공사 중이어서 이 학교 앞에 간이 컨테이너를 작업실로 쓸 수 있게 주셨어요. 거기에 이제 에어컨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 시설이 있는데, 그럼 여러분들과 함께 컨테이너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몬스터는 점프해서 피하시고요. 자, 이렇게 동전도 먹고, 자, 이곳이 바로 제 대학 시절의 컨테이너입니다. 이 컨테이너에서는 저는 조교이기도 하지만 제 아주 아지트처럼 저희가 만든 동아리 친구들과 함께 이곳을 이제 저희 작업실처럼 사용했는데요. 근데 여기 보면 이제 프레스 2키라고 이제 2키를 한번 눌러보시면 노트북을 사야겠다는 이제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 당시 이제 저 이 빈 책상에 노트북을 사기 위해서 저는 여정을 떠납니다. 여기 앞에 있는 이 장사꾼한테 한번 말을 걸어보도록 하죠. 자, 코인 5개가 있어야 맥북을 살 수 있는데 현재 아까 오다가 준 코인 3개밖에 없었죠. 나머지 코인을 먹으러 한번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빠른 사람들이 먹기 전에 빨리 사야 됩니다. 점프하고, 자, 처음에 있었던 코인 2개를 마저 먹고, 자,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잘못 점프했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장사꾼한테 다시 5코인을 모아서 자, 말을 걸어서 이제 노트북을 사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노트북은 이 오른쪽 위에 있는 아이템 창으로 이동되고요. 자, 이거를 이제 제가 있었던 작업 공간에다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조교 시절 당시에 최신형 맥북을 제가 공모전을 통해서 구입을 했고, 이 맥북으로 정말 이 리미니리스, 말도 안 되는 상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첫 번째 말도 안 되는 상상으로는요, 바로 내가 언젠가 말도 안 되지만 해외를 진출하는 그런 상상을 해보기도 했고요. 두 번째 상상은 진짜 말도 안 되지만 진짜 큰 시상식에서 내가 상을 받는 장면을 상상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 상상은,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데 엄청난 이런 무대에서 연설을 하는 상상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상상을 하면서 저에겐 두 가지 초이스가 있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 노트북을 가지고 뭐 영상, 모션 그래픽 작품을 쭉 활동할 것인지 아니면 게임을 할 것인지 이런 고민 중에 저는 포트폴리오를 계속 만들면서 모션 그래픽 활동을 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자, 이렇게 저는 레벨 28, 곧 이제 제 나이 28살이 됩니다. 저의 전반적인 능력을 조금씩 상승은 했죠. 하지만 큰 상승은 없었어요, 이때는. 자, 이렇게 첫 번째 스테이지인 자이언트 스텝으로 갑니다. 자이언트 스텝은 이제 제가 한국에 있을 당시에 저의 첫 모션 그래픽 회사고, 저의 그 자이언트 스텝 신입 시절에 아주 독특한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어느 날 이제 대표님께서 제가 있었던 아트팀 전원을 이렇게 회의실로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회의실로 이동하게 되는 거죠. 자, 이게 대표님입니다. 대표님한테 말을 걸면은, 자, 대표님께서 그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미국 헐리우드에서 활동하는 정말 레전더리 모션 그래픽 아티스트 감독님 이희복 감독님께서 어느 날 작업 의뢰를 했던 거예요. 자이언트 스텝한테 자기가 만든 이제 스타일 프레임이 있고 이걸 애니메이션을 하는 그런 작업을 요청하셨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작업은 아트팀에서 잘할 거다 하고 한번 여쭤보셨는데, 그 당시에 아트팀 추가 작업을 가능한지 물어봤지만 사실 저희 팀이 이미 작업이 너무 꽉 차 있던 상태였던 거예요. 그래서 작업이 힘들겠구나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래도 아쉽지만 대표님께서는 그 이희복 감독님이 만드신 저희 작품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게 그 당시 이희복 감독님이 직접 만드신 컨셉 아트입니다. 자, 이희복 감독님께서는 여러 가지 컨셉 아트를 보내주셨는데, 와, 저는 이 당시 신입 시절인데 약간 심장이 쿵쾅쿵쾅 하더라고요. 이 작품을 너무 만들고 싶어서, 와, 이거 진짜 너무 만들고 싶은 진짜 아트다. 이걸 정말 해보고 싶다. 그 당시 이제 저는 타이틀 시퀀스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이희복 감독님이 만든 타이틀 시퀀스를 위한, 그때 이 프로젝트는 특히 그 007 스카이폴이라는 원래 영화 작품이 있고 거기에 인트로가 있는데, 이희복 감독님께서 이희복 감독님 오마주 버전으로 만드시려고 이 컨셉 아트를 만드신 거였어요. 그래서 이 애니메이션을 의뢰를 했던 거고, 아쉽지만 이렇게 아트팀은 좀 힘드니까 다른 방법을 찾아보시겠다고 하고 미팅이 끝나게 됩니다. 저는 미팅이 끝나고 나서 계속 그 머릿속에서 이 스타일 프레임이 아른거리는 거예요. 그걸 꼭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하면서, 비록 우리 팀은 못하지만 저는 이제 일이 끝나고 나서 혼자서 한번 이 상상한 거를 꼭 만들어 보고 싶었어요. 자리로 돌아가서 한번 결심을 하게 됩니다. 한번 만들어 보자, 이렇게 결심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신입 시절에 여러분들 신입들이 이제 주로 앉는 자리가 보통 복도 자리나 길 가다가 모니터가 되게 잘 보이는 자리에 배정을 받거든요. 근데 저는 그 자리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왜냐면 그 자리가 이제 자랑하기 좋은 자리다 생각하고, 제가 뭔가 작업을 하다가 마음에 드는 작품이 나오면은 전체 화면으로 이렇게 작품을 띄워놓고 그리고 밥 먹으러 나가요. 그러다가 다시 돌아오면은 누군가, 모니터 낚시라고 제가 부르는데, 누군가가 제 자리에서 와, 멋있다 이렇게 보고 있으면 낚였다 하면서 굉장히 좋아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 스카이폴 작품 역시도 제가 R&D한 모습을 전체 화면 띄워놓고 나갈 때마다 이렇게 이동하곤 했는데, 그렇게 윤희수 실장님이란 분이 낚이시게 됩니다. 윤희수 실장님은 그 당시 이제 대표님이 다른 방법으로 실제 다른 아티스트, 그러니까 프리랜서를 고용했는데, 이분은 이제 미국에서 엄청난 활동을 하시는 분인데 한국에 잠시 방문했다가 이제 이렇게 하이어가 돼서 이 스카이폴을 위한 작업을 준비 중이셨는데, 제가 하는 작업을 보니까 굉장히 비슷한 거죠. 그래서 그린 씨도 이 작업에 참여하시래요? 이렇게 물어보신 거죠. 사실 그런 건 아니지만 제가 이제 그 스타일 프레임 보고 한번 애니메이션을 하면 어떨까 하고 R&D를 해보고 싶었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수 실장님 이거 괜찮은데요? 제가 한번 대표님께 따로 문의를 해볼게요 하고, 사실 이때 당시 아트팀에서 저만 유일하게 이 프로젝트에 참여해서 윤희수 실장님과 함께 이 작품을 완성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이제 작품을 완성한 거를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his is the end. Hold your breath and count to 10. Feel the earth move and then hear my heart burst again. For this is the end. I've drowned and dreamt this moment, so overdue I owe them. Swept away, I'm stolen. Let the sky fall when it crumbles. We will stand tall and face it all together at skyfall. Skyfall is where we start. 1,000 miles and poles apart, where worlds collide and days are dark. You may have my number, you can take my name, but you'll never have my heart. Let the sky fall when it crumbles. We will stand tall and face it all together. Let the sky fall when it crumbles. We will stand tall and face it all together at skyfall. Let the sky fall. We'll stand tall at 자, 이렇게 저는 스카이폴이라는 작업을 하면서 그 이복 감독님과 그 많은 아티스트분들한테 정말 많이 배웠거든요. 그 뒤로도 저는 꾸준한 발전을 하기 위해서 선배님들한테 조언 상담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일단 선배님들한테 제가 공통적인 질문을 하나 했는데요. 그 질문이 바로 선배님이 그 자리까지 가면서 가장 아쉬웠던 게 뭐냐는 질문을 했습니다. 왜냐면 그때 그 선배님이 아쉬웠던 거를 내가 채우면 나도 이제 또 큰 성장을 하지 않을까, 그런 의미로 이렇게 물어봤던 거죠. 한 대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작품 활동을 열심히 했는데 이 개인 브랜딩이나 소셜 활동을 안 해서 이게 어떻게 하는지 트렌드를 못 따라가겠다. 그래서 홍보하는 법을 잘 모르겠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홍보하는 법을 배워야겠다. 그래서 홍보 스킬을 배우도록 합니다. 그리고 다른 또 선배님한테 가서 팀장님은 어떤 게 아쉬우셨나요? 물어봤더니 이 팀장님은 초반에 너처럼 나도 열정이 굉장히 넘쳤는데 일에 치이고 이러다 보니까 이 열정이 점점 식어서 이제는 그냥 일만 해도 힘들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치지 않는 열정을 배워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혼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열정을 서로 교류하는 게 필요하겠다. 그래서 사내 모임도 만들고 그리고 유저그룹이라는 커뮤니티 활동도 하면서 그런 패션을 이어가는 바로 패션 스킬을 획득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른 팀장님께도 같은 질문을 했는데 이 팀장님께서는 영어를 못해서 좋은 기회가 왔을 때 기회를 잡지 못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 기회가 왔을 때 준비가 돼 있어야겠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영어 공부를 합니다. 저는 이 세 가지 스킬을 같이 활용하려고 최대한 이용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자이언트 스텝에서 이제 제가 스카이폴을 하고 나서 타이틀 시퀀스를 너무 많이 만들고 싶었는데 사실 그런 프로젝트가 들어오지 않으니까 아쉬운 마음에 사내 모임을 만들어서 그 모임에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같은 주제로 각자 원하는 스타일로 이제 연습하는 시간을 가졌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모든 작업을 타이틀 시퀀스로 만들었어요. 그렇게 혼자 만든 타이틀 시퀀스 작품을 온라인 소셜 네트워크에다가 기재를 하면서 영어로 기재해서 해외 홍보 활동을 했던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저한테 아주 중요한 메일이 도착합니다. 바로 제프아님께서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셨는데 제프아님은 엘라스틱이라는 회사의 감독님으로 계셨어요. 엘라스틱이라는 회사는
그 드라마 왕자의 게임의 인트로를 만든 회사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이 타이트 시퀀스에서는 정말 제일 잘 나가는 회사였어요, 소위. 그래서 거기에서 일하시는 감독님께서 제가 만들었던 스터디 작업을 보고 비슷한 류의 작업이 있다. 둠페트롤이란 DC 히어로물이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프로젝트 프리랜서로 일할 수 있는지, 그리고 지금 채용을 하고 있는데 이 프로젝트 잘 되면 채용 절차도 밟을 수 있다고 하시면서 그때 당시 이제 스케치 파일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 스케치 파일을 디자인 한번 해볼 수 있냐라고 물어보신 거죠. 그 당시 이제 보내주셨던 헐리우드 제프한 감독님의 스케치 파일을 공개합니다. 자, 이게 바로 제프님이 직접 그리신 이 저의 상상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이 엄청난 스케치 덕분에 저는 제 능력을 10분 발휘할 수 있었는데, 여기 앞에 보이는 휠체어가 있고 또 아이스크림 녹는 장면 뒤에 이제 텔레비전이 있는 장면을 연출을 부탁하셨고, 자, 다음 날 이렇게 디자인을 해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이 장면 말고도 다른 장면을 이제 의뢰하셨는데, 자, 역시 또 창의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스케치를 보내주셨어요. 욕조에 이제 히어로 중에 녹는 히어로가 있는데 그 여자 손이 녹고 있고 그 앞에는 수건이 있고 뒤에 마티니 커튼이 있는 장면을 이렇게 요청을 하셨던 거죠. 그래서 그 다음날 저는 이렇게 디자인해서 보냅니다. 자, 이걸 보고 이제 감독님 너무 마음에 들어서 디벨롭을 해서 감독님의 지휘하에 이렇게 최종 애니메이션이 완성이 됐던 거죠. 그 밖에도 이제 감독님이 2장의 스타일 필름을 저한테 요청하셨어요. 근데 사실 저는 항상 사람의 기대 이상으로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야지 채용이 될 테니까. 그래서 2장을 기대했으면 내가 아무리 많이 해도 5장, 6장을 기대하지 않을까 하고 다음날 바로 제가 12장의 스타일 필름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틀 하루 이제 꼬박 세고 그 다음날 12장을 만들어서 그 당시에 12장 보냈던 파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컨셉을 보냈고 팀에서 너무 만족해하고 저로 바로 정식 채용 절차를 밟게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스테이지 1의 보스를 만나러 가는데요. 스테이지 원의 보스를 이기기 위해서는 저희가 선배님들한테 배웠던 스킬을 써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스킬, 바로 저는 꾸준한 프로모션 활동을 했기 때문에 또 보스를 한 대 때릴 수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스킬이었던 지치지 않는 열정, 커뮤니티 활동, 소모임 활동을 통해서 또 스테이지 1의 보스한테 타격을 입혔고요. 마지막, 제가 영어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레벨업을 하고, 자, 이렇게 스테이지 1을 이긴 보상으로 저의 대학 시절에 말도 안 됐던 그 상상 첫 번째, 바로 미국행 티켓을 얻게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과 함께 스테이지 2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테이지 2는 제 나이 이제 32살, 레벨 32대 이야기고 전체적인 능력치가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어요. 자, 이렇게 스테이지 2는 바로 헐리우드입니다. 제가 이제 한국에서 미국에 스카웃이 돼서 미국으로 넘어갔을 때 이야기인데, 제가 미국 와서 가장 놀랐던 게 사람들이 칭찬을, 모르는 사람인데도 칭찬을 많이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너 그 검 어디서 샀어? 너무 멋있다. 이렇게 칭찬도 해주고, 저는 오다가 주웠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이런 스몰 토크가 정말 신기한 문화였어요. 저 뒤에 보면 헐리우드 산도 보이시죠? 여기가 바로 LA 헐리우드 거리입니다. 근데 이렇게 버스킹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이렇게 버스커, 뭐 아티스트들, 노래하는 아티스트들 정말 신기하고, 밑에 헐리우드에 있는 스타 그 거리도 있거든요. 그 거리를 이렇게 누비면서 정말 신기한 삶을 하다가, 제가 그 헐리우드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엘라스틱의 나디아 감독님과의 일입니다. 어느 날 나디아 감독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루님, 혹시, 물론 영어로, 혹시 곰팡이 CG로 어떻게 만드실 것 같아요? 아이디어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신 거죠. 제가 곰팡이라면 제가 정말 좋아하는 장르거든요. 사실 이렇게 그로테스크하고 이런 이렇게 자연물을 제가 CG로 표현했을 때 정말 독특한 연출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일 끝나고 답장을 드릴게요라고 하고, 사실 그 당시에 나디아 감독님은 저한테 그냥 아이디어를 물어보셨거든요. 어떤 식으로. 근데 제가 문득 그 한국에서 시네마4D라는 제가 3D2를 사용하는데 거기 커뮤니티 운영자를 했어요. 그 운영자 할 당시 가장 인상 깊었던 게, 사람들이 질문을 하면은 대답으로 프로젝트 파일을 첨부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이런 문화 진짜 신기하다. 그럼 그 문화를 미국에도 알려야겠다. 그래서 저는 그날 저녁에 한번 만들어서 보내자, 이 대답이 아니라 만들어서 보내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 진짜 제가 이제 나디아 감독님께 보낸 파일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디아 감독님께, 감독님, 제가 그 질문의 대답을 위해서 테스트 파일을 만들었어요. 이거 한번 보세요. 이렇게 하면서 첨부 파일을 보냈고, 자, 그 당시에 보냈던 첨부 파일입니다. 자, 이렇게 점균류 곰팡이라고 노란색 곰팡이가 바닥에서 자라나는 애니메이션을 테스트해서 보내기도 했고요.
그리고 제가 가이드 라인을 그려놓으면은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곰팡이가 자라나는 이제 테스트, 그래서 활용할 수 있게 이런 테스트 심 파일도 보냈고요. 그리고 이 곰팡이를 근접해서 봤을 땐 어떤 식으로 나올 거다라는 표현까지 해서 이렇게 최종 테스트 파일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나디아 감독님께 보냈더니, 원래 사실 저는 1년 동안 다른 프로젝트에 이미 부킹이 돼 있는 상태였는데 나디아 감독님 제 작업을 마음에 들어 하셔서 저만 따로 이제 다른 프로젝트에 양해를 구해서 저만 이 더 라스트 오브 어스라는 프로젝트에 참여 아티스트가 됩니다. 그래서 함께 만들어 보자고 하고, 저는 그 당시에 제가 그냥 말로만 대답했던 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줬기 때문에 이런 기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 완성을 했던 더 라스트 오브 어스 메인 타이틀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는 좀비 게임인데 이걸 드라마 버전으로 만들었고, 그 드라마 좀비 드라마의 인트로 장면입니다. 바닥에 보이는 이 점균류 곰팡이가 바로 제가 했던 그 테스트 파일에서 진화했던 거고, 저는 최종 이제 총괄 애니메이션 작업까지 하고 디테일 작업까지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실제 미국의 지도가 보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더 라스트 오브 어스 작업을 하게 돼서 완성까지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스테이지 2의 보스를 만나서 저희가 무찔러야 되는데요. 역시 스테이지 2의 보스는 좀비입니다. 첫 번째, 저는 지속해서 프로모셔널 활동을 했고요. 그리고 지치지 않는 열정을 위해서 커뮤니티 활동도 꾸준히 하면서 또 영어 공부를 계속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테이지 2에서 배웠던 바로 행동으로 보여주는 스킬로 이 좀비 보스를 이기게 됩니다. 이렇게 레벨업을 하면서 스테이지 2의 보상으로 얻은 바로 두 번째 상상이었던 에미상을 획득하게 됩니다. 갑자기 UFO가 나타나서 저를 납치하네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스테이지 3로 향하게 됩니다. 자, 제 나이는 지금 37살인데요. 제가 현재 갖고 있는 생각과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준비하는지 여러분들한테 전달하기 위해서 스테이지 3를 만들었어요. 바로 스테이지 3의 이름은 잠시만요. 뒤로. 바로 퓨처입니다. 앞으로 제가 미래에 어떤 식으로 준비하는지 여러분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특히 이 미래의 AI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어요. 이 AI 시대가 다가오고 있는 건 모두 다 알고 있고, 이 AI 시대에 어떤 식으로 해야지 기회를 잡을 수 있는지를 제가 고민 생각하면서 어떤 식으로 대처하고 있는지, 바로 AI 시대는 앞으로 누군가 그것을 새롭게 활용하는 사람한테 기회가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보신 이 게임 디자인을 저는 AI를 활용했고, 이 게임 제작에 AI를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게임 제작 과정을 보여줘서 어떻게 이 AI를 활용했는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는 이미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미지는 영어로 된 프롬프트라고 명령을 입력해야 돼요. 근데 그 작업을 영어로 또 번역을 위해서 전 챗GPT를 이용했습니다. 챗GPT한테 제가 원하는 디자인의 설명을 한국어로 쓰고 이거를 맞게 새로운 영어 프롬프트를 제작해 달라고 요청을 했던 거죠. 이게 첫 번째 스텝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청을 하면은 이렇게 챗GPT가 제가 원하는 이 프롬프트를 제작해주고, 이 복사한 프롬프트를 가지고 생성형 AI인 미드전이라는 곳에 가서 이 프롬프트를 입력해서 디자인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걸 복사해서, 자, 여기다가 제가 원하는 그 프롬프트를 입력하고, 여기 미드전이 특이한 게 레퍼런스 이미지를 첨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입력한 프롬프트 플러스 비슷한 느낌의 이미지를 첨부해주고, 제가 만든 것도 첨부해보고 하면은 새로운 이미지를 이 레퍼런스와 프롬프트를 이용해서 제작을 해줍니다. 자, 그렇게 만든 디자인은 이렇게 2D스럽게 이렇게 이미지로 나오는데, 거기서 원하는 거를 제가 선택한 다음에 저는 어쨌든 이 작업을 3D로 변화할 거고, 또 레이어 처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브젝트를 하나하나 오려
오리면서 다시 활용할 수 있게 이렇게 오리는 작업을 해서 포토샵으로 넘어가서 이렇게 하나하나 분리를 합니다. 레이어로. 그리고 포토샵에는 AI로 오토 셀렉션 기능이 있어서 이렇게 가게 같은 건 한 방에 이렇게 살리게 잘 됐고요. 뿐만 아니라 제가 도로를 만들 때 이렇게 탑뷰에서 본 도로를 이렇게 이미지 텍스처로 활용할 수 있게 만들고 또 자동으로 채워주는 기능이 있어서 원치 않는 부분을 제가 자르기도 하고 또 연장하기도 하면서 AI를 활용해서 이렇게 탑뷰에서 본 도로의 모습도 만들었습니다. 자, 배경 또한 제가 AI를 활용했는데요. 배경에 이렇게 이런 모습이 있으면 또 AI가 리무버 자동 지워주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원치 않는 부분을 이렇게 색칠하면은 자동으로 주변 환경에 맞게 채워주는. 그래서 마음에 안 들면 다시 한번 또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저는 이 이미지 중에 저 뒤에 산만 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산을 만들어서 이 산은 헐리우드가 될 거여서 인터넷에서 헐리우드 간판을 찾아서 또 이 헐리우드 간판만 따서 이렇게 이 산에다가 배치를 하게 된 거죠. 자, 이렇게 배치한 이미지들을 3D 게임을 만든 소프트웨어인 언리얼 엔진으로 이동해서 이렇게 레이어별로 앞부터 뒤까지 이렇게 배치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주인공이 움직일 때 공간감 있게 근경에 있는 건 빨리, 원경에 있는 건 천천히 움직일 수 있게 이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그렇게 전체 이 헐리우드 거리를 이런 식으로 제작을 했던 거죠. 뿐만 아니라 처음 태초마을이었던 한성대학교도 이렇게 제작을 했고요. 또 뭐 자이언트 스텝 이 부분도 역시 AI로 이렇게 제작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게임을 만들기 위해서는 프로그래밍 작업이 또 필요한데요. 또 언리얼 엔진이라는 이 소프트웨어에서는 노드 방식으로 이렇게 프로그래밍된 언어를 연결해서 뭐 대화도 할 수 있고 아이템도 살 수 있고 뭐 몬스터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래밍 작업이 필요한데 여러분 제가 2달 만에 프로그래밍 공부부터 해서 이 게임을 만드는데 2달 만에 한 번도 제가 게임을 만들어 본 사람이 아닌데 이 챗GPT와 함께 공부해서 이 프로그래밍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당시 제가 만들었던 장면을 보면은 이렇게 엄청난 프로그래밍 작업이 제가 챗GPT랑 함께 공부를 했고요. 또 가끔 이렇게 프로그래밍 하다 보면 에러가 이렇게 뜨거든요. 이 에러 나는 부분을 제가 화면 캡처를 이렇게 합니다. 화면 캡처를 해서 이 캡처한 거를 챗GPT한테 붙여놓고 내가 이러이러한 장면을 만들려고 하는데 여기서 이렇게 에러가 나는데 왜 그런 거야? 라고 물어보면은 그 장면을 해결해 주면서 와 이렇게도 제가 챗GPT를 활용할 수 있구나라는 걸 정말 놀라면서 이렇게 작업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저는 또 최신 기능을 써보기 위해서 챗GPT의 새로운 기능인 O1 프리뷰라는 기능이 있는데 여긴 또 놀라운 기능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다가 원하는 프로그램에 관련된 질문을 하면은 그전과 달리 바로 생각 중이라는 메시지가 뜨면서 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펼쳐볼 수 있어요. 펼쳐보면은 이 대답을 하기 위해서 그냥 대답해 주는 게 아니라 가상의 시뮬레이션을 챗GPT 안에서 돌립니다. 그래서 이 시뮬레이션이 됐다 하면은 저한테 더 확률이 높은 대답을 해주는 거죠. AI 시대는 확실히 정말 내가 원하는 거에 최대한 활용해서 유연하게 하는 게 진짜 중요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렇게 유연한 생각, 바로 유연성이라는 스킬을 마지막으로 획득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유연성 스킬을 획득해서 마지막 보스를 처치하러 가보죠. 자, 마지막 보스는 AI 로봇입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배운 스킬을 총동원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 바로 프로모션 활동을 열심히 소셜 네트워크 활동을 하고요. 두 번째인 지치지 않는 열정으로 저는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인스피레이션을 서로 나누는 그런 활동을 했고요. 그리고 영어 공부를 했기 때문에 제가 기회를 얻을 수 있었고 또 말뿐만 아니라 바로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 때문에 기회를 또 얻었었고요. 마지막에 세상이 어떻게 변해도 내가 원래 하던 걸 고수하지 않고 유연하게 활용하려는 게 가장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마지막 보스를 처치했고 마지막 보스의 보상인 마이크를 획득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마이크를 들고 이렇게 스테이지 3를 마치게 되는데요. 자, 바로 이 공간이 여러분들과 함께 있는 이 무대입니다. 여태까지 이 말도 안 되는 3가지 대학 시절에 했던 그 리미니스인 그 상상을 통해서 정말 말도 안 되지만 이렇게 인스피레이션을 서로 공유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다. 지금 보신 이 게임은 앞으로 제 소셜 네트워크 김구린이라고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에 치면은 제가 추후에 이 게임을 올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게임을 하면서 거기에 또 이스터 에그도 있으니까 그걸 찾아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함께 뿌려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이렇게 게임 레벨업 하듯이 스텝업을 할 거고 여러분들과 함께 팀플레이를 하면서 앞으로의 미래를 함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모션 그래픽 디자이너 김구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정말
정말 대단한 정성의 무대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오늘 강연을 위해서요. 그간의 인생 여정을 담은 특별 게임 그리고 모션 그래픽스를 준비해 주신 김구륜 크리에이티브 정말 감동의 그런 강연이었습니다. 정말 많은 영감을 주는 그런 순서였고 아마 성공 비결 여러 가지겠지만 그 중에서도 상상 이상의 기대치를 훨씬 뛰어넘는 이런 실력과 감동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글로벌 무대에서 활약을 하신 그런 궤적도 놀랍지만 앞으로의 활약이 더욱더 기대되는 것 같습니다.